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즌 9과 함께 다시 돌아온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시작된 새학기와 아주 관련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녹음실에 계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만능 엔터테이너 서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청량한 박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폭풍성장 텐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감칠맛 만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은은한 매력 은하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녹음일을 기준으로 며칠간 비가 왔어요? 비 아, 오지 이거 없나요? 않았어요? 이게 대본에 비 비가 많이 왔어요. 대본에는 적혀 많이 있는데 왔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비가 어. 안 왔거든요. 오. 아무튼 서울에 사시지 않으신가요? 네. 서울에 비 저희 많이 분명히 왔는데. 같은 곳에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분명히 집 밖에 자주 나갔는데 아무쪼록 우중충한 날씨를 보내셨는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일단 지금 이 녹음의 기준으로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가 29시간 무수면 상태입니다. 오.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려주세요. 무슨 일을 하시다가? 제가 지금 겹쳤어요. 연극도 얼마 안 남았고 축제 이제 대학교 축제 기간이 슬슬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연팀들은 이제 공연 동아리들은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네. 겹치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네, 그 개인적인 일까지 더해서 아주 죽을 맛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당금에 낳아주신 열정 제가 아주 높이 사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저랑 녹음을 하는 만두님. 네. 왜 이렇게 오랜만이죠? 저도 오랜만이에요. 이 정도면 오랜만에. 저 피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아니요, 반갑습니다. 전 만두랑 녹음이 처음이에요. 네? 진짜요? 뭐야 당신은? 진짜로? 진짜로 처음이에요, 저. 참고로 둘이 처음이구나. 시즌 8 끝나고 친해졌잖아요. 맞아요. 아니, 시즌 8 끝나고 처음 봤으니까. OT 때 말고. OT 때 빼면 이 정도면 둘은 진짜 싫어했던 거야. 그랬나요? 아무튼 만두님 그만 들어볼게요. 저는 요즘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 이번 주도 그냥 학원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한 일상 보내고 왔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학원집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참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박하님도 근황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이제 서울 올라오기 전에 개강 전에 친구들 막 만나면서 조금 그 쏠쏠한 관심의 맛을 맛보고 학교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학교로 왔죠. 개강을 준비하셨다. 그쵸, 이제 그 정들었던 친구들과의 안녕을 하고 아이고. 네,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하님도 근황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완전 집순이어서 네. 집에서 좀 쉬다가 친구도 만나고 이제 개강하니까 또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표도 이제 좀 보면서 네. 개강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울해지네요. 개강을 맞이하니까. 저희 조금 전에 수강 신청 녹음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다들 힘내시고요. 텐텐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대본에 비 얘기가 있어서 좀 생각이 났는데 이번 주에 좀 늦게나마 그 엘리멘탈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오. 저희 저번 시즌에 9시내에서도 다뤘었던 엘리멘탈 이제야 보게 됐는데요. 좋습니다. 재밌었고요. 근데 네. 보고 나왔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완전 장대비가. 그래서 그 웨이드 그 물종족 그 파도 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비 이게 쫙 뚫고 가고 싶었는데 네. 인간 종족이라 실패했던 뭐죠? 네, 아쉽네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항상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다 읽고 방송에 반영하고 있으니 많은 댓글과 사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고디바도 힘차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디바에 나와 계신 패널 분들께서 다들 캐릭터도 독특하시고 오늘 녹음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DM을 남겨주세요.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와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텐텐님이 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그런가요? 좀 비슷한 느낌이 있나요? 어떻게 비슷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닉네임 머리 아프다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학기를 마치고 이제 막 두 번째 학기를 맞이한 20살 새내기입니다. 지난 학기를 떠올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기도 했고 또 열심히 놀아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 갓 성인이 된 나이이다 보니 친구들과 놀 때면 무조건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제겐 술과 관련된 사소한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제 나이는 하루가 멀다고 과음을 해도 멀쩡한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2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도 하루만 술을 마시면 그 다음 날은 심각한 숙취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제가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술도 좋아하고 술자리 특유의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저도 제가 술을 잘 못한다는 걸 알아서 나름대로 조절도 해보려고는 하는데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술잔을 계속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행동들로 인해 다음날 지옥 같은 숙취를 맞이하곤 합니다. 속이 메스꺼운 건 물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 온몸에 멍이 든 것 같은 몸살기까지 술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지키지 못할 다짐만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 많이 젊기도 하고 제 성격상 술을 끊겠다는 약속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또 술자리를 더 많이 가져본 당금이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술을 좋아하지만 술에 약한 제가 어떻게 하면 숙취를 덜 느끼면서 술자리를 즐길 수 있을까요? 네, 머리 아프다 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내기 하면 또 술 하면 새내기잖아요. 사연자분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진짜. 당금이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한 소감 한번 말해볼까요? 일단 비음주자로서 들은 비음자? 비음주자로서 들은 네. 입장으로서는 고생을 하셨겠구나.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심정이 뭔지 모르니까 뭔가 깊게 공감은 못 하겠는데 네. 아무튼 고생을 하셨겠구나. 네. 네. 오늘 녹음이 신기한 게 제가 휴학생인데 수강 신청 녹음을 했고 지금 술을 안 마시는데 지금 술에 관한 방송을 녹음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은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설기님이랑은 좀 다르게 금주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숙취가 없어서 약간 이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숙취로 고생하는 친구들 보면은 진짜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알긴 하지만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만두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이 새내기 하면 술 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코로나 학번이다 보니까 그렇죠. 새내기 맞네. 하면 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막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이랑 다 같이 엄청 막 물잡한인 그런 분위기에서 술을 마셔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술 마시고 나서 숙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거는 공감은 좀 갑니다. 저도 술을 조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좋아하시나요?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조금 네, 조금. 네. 네. 코로나 학번이라는 건 제가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시점이네요. 네. 박하님 어땠어요? 저는 이제 숙취가 심하시다는 거에 애도를 표하고요. 오. 저는 그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술은 좋아하는데 그 숙취에 당하지 않으려고 온갖 짓을 해봤습니다. 온갖 짓. 네, 그래서 네. 팁이 많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데요. 네, 오. 제일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적합한 패널 분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신 것 같네요. 텐텐님은 어땠습니까? 네. 찬이님이 이 사연 들어오시기 전에 사연자와 뭔가 조금 비슷한 이런 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제가 쓴 줄 알았어요. 술을 못 하시구나. 네, 술자리는 좋아하는데 술을 신체 구조상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네. 약간 공감이 됐던 사연 같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저도 잘 못 먹거든요, 술을. 그럼 이제 분위기를 이어 본격적인 토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패널분들은 되게 어떤 음식으로 숙취를 해소하시나요? 또 터득한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기부터 말해볼까요? 숙취 해소 음식이요? 기대되는데요? 네, 술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숙취 해소법. 그렇죠. 이제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 진짜 저는 비음주자기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숙취 해소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술을 먹는 행위는 그 술이 들어갔을 때 이제 위장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 때문에 또 숙취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상 생각을 해봤을 때 매운 음식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늘 신기했던 게 숙취가 있을 때 왜 매운 음식을 먹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오히려 뭔가 위장을 보호를 해야 되는 약간 조금 부드러운 음식이나 그런 걸로 해장을
해장? 아니지. 숙취, 그러니까 행오버 푸드를. 뭐 해장이죠. 네. 그쵸. 해장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근데 다들 뭔가 막 국밥 먹으러 가, 막 선지 해장국 먹으러 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걸로 숙취해소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맞죠. 맞아, 유명하죠.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네. 좀 듣고 싶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접근한 그런 숙취 해소법이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설기가 생각할 때 좀 괜찮은 음식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러면? 괜찮은 음식. 근데 평소에 생각을 해볼 일이 없겠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아니, 그래서 이거 대본에 받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죽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죽이 진짜 소화도 잘 되고, 맞아요. 근데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햄버거로 해장하는 건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한 게 받치면 속이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신 조금 매운 거 먹어요. 제가 주로 해장하는 음식이 그 짬뽕. 네. 맛있겠다. 네, 저는 일단 평상시에 밥 먹을 때도 그냥 국물 같은 거 좀 김치찌개도 좀 그런 맛 나는 거 말고 그냥 고깃기름 떠다니는 그런 빨간 거 있잖아요. 새빨간 거. 약간 기름진 거를 평소에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또 햄버거는 못 먹겠긴 한데 아무튼 뭐 차돌 짬뽕 같은 거 약간 고깃기름 있는 매운 국물? 그리고 라면도 괜찮고요. 전 국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국물. 근데 일단 좀 뭔가를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일어나면 냉수 마시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냉수. 네, 일단 물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좀 깨는 느낌도 들고. 네, 그러면 만두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일단 저도 똑같이 뜨거운 국물인 음식이면은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해장을 한다는 포장을 하고 그냥 먹고 싶은 음식, 솔직히 아무 음식 먹으면 다 해장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시간이 약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햄버거를 먹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저도 햄버거 안 먹는 타입이어서 딱 확정 짓진 못하겠는데 애초에 저는 국밥을 좋아해서 네, 저거 콩나물국밥, 황태국밥 제 원픽들이거든요. 국밥 취향은 저랑 다르네요. 그러세요? 전 어떤 돼지국밥인데. 저 고기 들어간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저랑 좀 다르시네. 저랑 척을 지는 걸로. 되게 경멸하는 표정으로 맞아요. 네. 어딜 가면 돼지국밥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 왜 이렇게 척을 많이 지죠? 저희 악연이 시즌 초부터 지난번에. 네, 어쨌든 아무튼 네. 그렇게 국밥을 보통 먹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얼음 완전 동동 띄워서 매실장 그렇게 해서 매실 음료수 그렇게 만들어 많이 먹어요. 맞아요. 매실이 소화 같은데 되게 효능이 그쵸.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음식보다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술 먹고 나면 다음 날에는 물이 많이 땡기잖아요. 맞아. 수분이 진짜. 빠지니까. 그래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사실 아무것도 안 먹고 저는 그냥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거든요. 숙취가 조금 있으신 거죠, 그러면? 어지럼만 있어요. 저는 맞아요. 메스꺼움보다 어지럼만 있어서 음. 그냥 계속 누워 있고 안 움직이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냥 숙취를 푸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랑 국밥 취향 말고는 비슷했던 걸로 약간 그래서 의견을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은하님은 어떠신가요? 근데 저도 숙취가 없다 보니까 막 무조건 먹는 그런 음식은 없는데, 근데 일단 술을 마시다 보면 늦게까지 안주 같은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에 뭔가 부담스러운 음식을 먹기보다는 그냥 설기가 말한 것처럼 죽 같은 것도 먹는데, 사실 저도 만두님처럼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물을 좀 많이 마시고 그리고 그냥 수분 섭취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을 먹어야 저도 정신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느낌상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텐텐님도 말해볼까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데 네. 저는 숙취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술을 안 먹잖아요. 왜냐하면 제 주량이 네. 어마무시하거든요. 맥주 한 잔? 세 모금? 모금? 맥주 세 모금? 방울? 방울까진 너무 오바고요. 프레이? 그러면은 주사 맞을 때 이것에 알코올 발라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요? 아니요. 농담이고요. 이게 뭐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자, 네. 그 정도 아니고 한 소주 한 반 병. 그러니까 반병이면. 반병이면 취한다기보다 네. 주변에서 제가 사연자분이 새내기시잖아요. 네. 새내기 때 좀 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아껴주세요. 그렇군요. 아껴주세요.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네. 숙취가 있을 정도로 뭔가 제가 마셨다면
사회적 무리가 좀 빚어졌을 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위험하신 분이군요. 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아무튼, 네. 차이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거든요. 잠시. 같이 술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흐름으로 가는데 아니 그래서 숙제 어떻게 해소하시냐고요. 숙취 네. 해소 원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 화 절대 안 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러네. 화 안 내신다고요? 네, 숙취 해소 오늘 방법. 녹음도 좀 기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숙취를 해소한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물을 좀 많이 마시지 않을까? 네. 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장황한 답변들이 돌고 돌아 모여서 물 먹어라. 이렇게 기절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근황부터 해가지고 물 얘기만. 그렇죠. 수미상관으로. 네. 네, 계속 메타포로. 짜임새 있는 토크 좋습니다. 좋아요. 네, 박하님도 말해볼게요. 또 네. 웃음보가 터지셨는데. 아니요. 네. 이제 프로답게 좋아요. 네, 세 번째 녹음이기 때문에 얼굴이 새빨가신데요. 참고 있어요. 술 드셨나요 지금? 그 정도 텐션으로 네. 녹음에 임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숙취를 안 느끼려고 네. 별짓을 다 해봤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저는 일단 술 마시기 전에 그 포도당 캔디 말고 포도당 그 알약이 있어요. 알약이요? 네, 그게 약국 가면 팔거든요. 그게 이온 음료랑 똑같은 성분이라서 그게 최대 2알인데 한 번에 2알을 무조건 먹고 술자리에 임하고 저는 안주바를 세워요. 안주빨이요? 그러니까 술보다 밥을 많이 먹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네, 밥을 먹어서 위를 약간 보호해주고 술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는 포카리 스웨트를 이제 원샷합니다. 거의 500ml를 그냥 꾹꾹 참으면서 마셔요. 근데 그 포도당 네. 그게 효과가 있나요?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서 한 번도 숙취를 느낀 적이 없어요. 네, 그게 네. 궁금한 게 체감이에요? 아니면 약간 좀 과학적으로도 약간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 포카리 스웨트가 네. 그러니까 이온 음료가 결국엔 그 혈액 그 수액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네. 뭐 혈액량을 늘리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코올이 이렇게 축적되면 그 퍼센테이지를 좀 분산시켜 농도를 낮춘다고 막 맞아요. 하더라고요. 제 뇌피셜 아니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네. 네. 그래서 제 간증 아닌 간증을 하자면 네, 자꾸 전문 용어가. 네. 하자면 제가 한 번은 막차를 놓쳐가지고 5시까지 이게 이어진 적이 있어요. 네. 1학년 때인데 1학년이니까 가능했죠. 그렇죠. 네, 5시에 하고 근데 제가 또 그날 1교시가 있었습니다. 4시간 정도 남는데. 네, 4시간 정도 넘는데 또 그 자리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1시간이 좀 넘게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자는 거죠. 출발하고 첫 차 타고 지하철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학교 편의점에서 포카리 스웨트를 사서 꿀꺽꿀꺽 마시고 수업을 듣고 저는 그날 풀강을 다 듣고 우와. 풀강을 다 듣고 귀가했습니다. 철인인가요? 강철 체력이네요. 아니, 저 같으면 그럼- 수업 빠졌어요. 수업 빠졌어야죠. 근데 제가 그날 전공이 3개였어요. 그럼 빠질 수 없었어요. 여담인데 청춘이네요. 네. 포카리 말고 게토레이드는 안 되나요?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제가 그런 호환이 될까요? 네, 제가 파워에이드도 마셔봤거든요. 네. 네, 돼요. 이온 음료끼리는 호환이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더 네. 맛있는 거 마셔라. 네, 네. 취향 맞춰서 네. 이온 음료 골라 드세요. 저는 게토리로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연자님과 같이 술을 좋아하지만 술이 약한 분들이 술자리를 즐길 수 있는 팁 이런 거 있을까요? 좀 애매하죠, 사실. 근데 네. 요즘은 강요하는 게 조금 많이 줄어든 네. 느낌이에요. 주로 듣는데 아까 박한이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자마자 네. 3잔 이런 거. 그건 저랑 워낙 친한 친구들이 이제 네. 같이 놀면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네. 저는 한 번도 그걸 풀잔 딱 채워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건 텐텐님한테 궁금한데요. 네. 어쨌든 술이 약하지만 술자리를 자주 가시잖아요. 뭐 그런가요? 방금 디프리도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네, 뭐 뺄 수는 없으니까. 네. 오, 멋있다. 어떻게 오. 술자리를 술 안 먹고 이렇게 텐션을 높게 즐기시는 편이에요? 이게 제 전문 분야입니다. 술 안 먹고 먹은 척하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술자리를 이렇게 술을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남자들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잔을 카운트를 좀 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좀 맞춰가야 된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제 친구들만 그게 그런가? 뭐예요? 나는 3잔 마셨는데 너 몇 잔 마셨어? 2잔. 아, 그런 거래요? 진짜요? 마이 그걸 플러스 재요? 1 플러스 2. 안 해요. 저 그래요? 해본 적 없는데. 아, 술도 저도- 이과식으로 먹는 그런 아니면 건가요? 덫을 잘하기 위해서? 아, 잔으로 넌 덧치 몇 페이. 잔 아, 마셨으니까. 아 근데 술자리를 그렇게 더치를 열심히 했으면 저는 진짜 극한의 깍쟁이죠, 한 그건. 3천 원만 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아무튼 약간 좀 맞춰가는 게 있는데 저는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술을 먹은 사람보다 더 술을 더 많이 먹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 취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연기군요. 네, 오. 그렇죠. 이미 여기는 술자리가 아니라 제 연기 심사. 아. 누가 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네,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저희한테 다 들켰고요, 이미.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몰라요. 네네. 사실 한 잔 마셨어. 근데 짜는 계속해. 음. 네, 그런 거죠. 사실 비어 있는 거죠. 오. 그 지난번에 한번 하셨어요. 네. 저희 그 뒷풀이 하는데 네네. 저랑 만두님이랑 이제 하나님이랑 네. 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종이컵 물컵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에. 네. 그러면서 본인도 마신 것처럼 그렇죠. 텐션도 완전 그냥 텐텐 그 자체. 네. 확실히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면 에이 너 뭐냐 술 먹어라 아이 뭘 그런 거 먹냐 왜 너 물 먹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감사하게도. 네, 오히려 억지로 먹는 사람들을 또 나무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설기도 궁금하네요. 아, 저는 일단 소주잔에 물을 채워서 마십니다. 아, 그게 의외로 티가 잘 안 나요. 에. 소주면. 하이파이. 네, 제가 일단 아이, 또 연기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하이파이브. 네. 아,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소주를 따르는 척 물을 이제 따르고 있으면 아무도 제가 술을 안 마시고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술을 안 마시는 그게 이미 제 친구들한테는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일단 다 빼주는데 그게 아닌 자리에서는 뭐 물로 채우다가 갑자기 이제 왜 물 채우냐 이러면은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낫죠 상황을. 자기가 술을 못 마시는 상황을 솔직히 얘기하는 게 맞고. 사실 이거 질문 생각하면서 저도 약간 텐트님이랑 비슷해요. 술 안 마시고 술자리를 즐겨라. 그렇죠. 이제 본인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술을 마셨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제 이 이성을 놓으면 모두가 술을 마신 텐션과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설기님은 본인을 본인까지 속여야 된다. 아. 메소드로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역시 연기 방법론의 네. 차이를 지금. 네. 저는 이제 스타니슬라스키의 그 연기를 메소드 연기. 역시 아. 만능 엔터테이너 설기. 아, 자, 이제 본인도 속이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성을 놓게 된다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성을 놓으면 같은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네. 본인을 속여라. 방금 그 알겠습니다. 메소드 연기 창시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러시아에서 술을 배우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강한 곳이잖아요, 거기. 네. 그렇죠. 아우,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술 좀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나머지 세 분은. 네, 비교적. 네, 비교적. 비교적, 비교적. 네. 비교적. 만두님은 혹시 방법 있을까요? 저도 이거 생각해봤는데 사실 엄청 잘 떠오른 건 없었는데 사실 그 컨디션에 따라서 술 취하는 정도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날 정말 술을 많이 먹고 싶으면 좀 웃기긴 한데 전날 푹 자고 술 먹으러 가던가 오. 해서 컨디션을 좀 최상으로 만들고 나서 술을 먹으러 가라.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술을 천천히 마시면은 비교적 덜 취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술을 먹으면은 좀 숙취라기보다는 술자리를 더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건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전날에 컨디션 관리를 하고 가는 거. 은하님은 어떠세요? 저도 숙취가 없다 보니까 약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아까 박하가 늦었을 때 하는 것처럼 밥을 좀 먹으면은 그래도 술 마셨을 때 막 많이 힘들고 네.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또 밥도 든든히 챙겨 먹고 가면은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안주킬러 약간. 네. 박하님은 또 어떻게 하죠? 네, 저는 아까 제가 했던 짓들, 아, 그거 아까 꿀팁으로 알려드렸던 거에다가 네. 푹 자는 것도 중요한데 아예 안 마시고 즐기고 싶으면 네. 그냥 안 마시고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라 그랬지 술 취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내가 가진 텐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 그 술을 마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나도 조금 나를 놓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놀면 재미있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저는 설기 말에도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저보다 잘 마시는 분들이랑 술 먹을 때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때 저 혼자만 뭐 물잔 치고 음료수 짠 치면 뭔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만. 그래서 설기가 그냥 술잔에 물이라도 채워서 그 감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는 느낌이라도 내면 뭔가 좀 저도 분위기가 달아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됐던 그런 의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이성에 단순해서 네, 속이기 쉽대요. 맞아요. 오. 역시. 맞아요. 분위기 형성해주고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플러스 질문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이건 조금 다들 민망하실 수도 있겠네요. 숙취나 과음에 관한 개인적인 썰 같은 게 아니 이게 수위가 어느 정도죠? 네, 수예요? 네. 뭘 하셨길래. 네, 누군가 적당히 잘라주겠죠 뭐. 일단 얘기하는 게 네, 그러면 텐텐님 있을까요? 저 뭐 숙취나 과음이라기보다는 보통 20살이 처음 되면은 주량 테스트 같은 걸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좀 객기로 그런 걸 하죠. 네. 사실. 그래서 저도 20살이 되어서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한번 술을 처음 먹어보는 자리를 갔는데 한 잔을 이렇게 짠하고 먹었는데 저가 얼굴이 너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본 게 처음인데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얼굴이 막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얼굴이. 네. 열이 올라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근데 뭐 정신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신체적으로 너무 안 받아서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놀래면서 너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된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저는 거기서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만하고 네. 다른 친구들은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그 응급실 친구가 계속 너 응급실 가야 된다고. 너 응급실 가야 돼. 아니 괜찮아. 응급실 가야 된다고. 한 잔 먹고 텐텐아 너 응급실 가야 된다. 이거 아까 말했잖아. 응급실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가는 척을 했어요. 굳이? 얘들아 미안해. 너무 불안해하니까. 미안해. 나 응급실 갈게. 지금 갈게. 이미 이분들은 인사불성이 됐고 갔다가 왔어요. 얘들아 나 응급실 갔다 왔어. 잘했어 앉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개지시는 그런 타입이구나. 네. 술 먹으면. 좀 뭔가 혈관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되는 약간 간에서 좀 알코올이랑 별로 안 친한가 봐요. 주변에 꼭 이런 유형의 홍익인간류 친구들이 그렇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맞죠. 저희 아버지도 한 잔 마시면 바로 빨개지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게 주량이랑 또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술이 신체에 받고 안 받고 그 차이가 좀 있다고 해요. 네, 다른 분들도 썰 있으실까요? 저는 안 술 마시니까 안 마시는 분들이 먼저. 약간 네. 목격자로서의 과격한 썰들을 이제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좋아. 네. 좀 보게 되잖아요. 이게는 제가 20살이 되고 서울에 상경해서 처음 술자리로 갔던 거였는데요. 저는 전날에 친구랑 춘천에 여행을 갔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너 여기 와야 돼. 왜? 와야 돼. 어딘데? 신촌. 바로 갔어요. 그것도 제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그쪽 찾는 데만 1시간 걸렸어요. 갔더니 의리 있다.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한 명은 화장실에서 막 3시간씩 막 벽에다 머리 박고 막 이러고 있고. 진짜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네. 무섭겠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 한 명, 꼭 그 술버릇이,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약간 스킨십이 있다든가. 맞아요. 그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여자한테 그러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제지시켜야 되고. 진짜 꼴불견이다. 그 앞에서는 또 그 술 진짜 잘 마시는 애예요. 걔는 또 소주 6병이거든요. 근데 계속 또 먹이려고 하니까 야 제발 그만 나 좀 살려줘라 막 이러고 이제 막고 그 와중에 막 누구는 뭐 나가가지고 애 달래주고 있고 이러고 난장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사실 그 있잖아요. 술자리에 유명한 플러팅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단둘이서 초코에만 이걸 먹으러 가겠어. 당했는데도 그날 그 수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네. 그 다음에 뭔가 해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소리 있었습니다. 오늘 관찰자 시점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네. 그런 이야기. 근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정리 다 해준 건가요, 설기가? 네, 그래서 그 남자애들은 제가 다 호텔에다가 때려박고 여자애들은 그냥 택시 태워서 보내고. 아이고. 진짜 수고스러워 오셨겠어요, 진짜. 네, 제가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한 3년 동안 계속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근데. 맞아요. 아유.
술 취하면 다들 재밌게 놀지만 그거 안 취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만큼 좀 보기 싫은 것도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네, 다른 분들도 뭐 썰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선까지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뭐 괜찮고요, 없어도. 근데 사실 저는 네. 술을 막 엄청 취한 정도로 마셔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딱 하나 썰이 있다고 썰 하나를 말해보자면은 제가 이날을 아마 제일 많이 마셨던 날인 것 같긴 한데 그때가 제 친언니랑 또 친언니 친구랑 같이 동네 주변 술집에서 네. 한 9시, 10시쯤에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새벽 4시까지 그냥 떠들고 마시고 하면서 달렸거든요. 네. 그러고 저는 난 제정신이다, 술 안 취했다 이러고 택시 타고 집에 들어와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자고 제가 상쾌하게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말씀해 주시기를 그 침대에는 기대 있는데 상체를 침대 윗부분에 완전 널브러진 기절해진 채로 허리가 꺾여가지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래서 엄마가 너 제대로 일어나서 자라고 했더니 바로 일어나서 말은 잘 듣고 또 이불 덮고 잤대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좀 심각했던 술 먹고 나서의 근데 뭐 진짜 술이- 다행인 게 그래도 나의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택시 타고 집은 잘 찾아 들어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다행인 거죠. 네. 그 네. 과정에 필름은 날아간 걸로? 아니 그냥 택시 타고 집에 온 것까진 기억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온 것까진 기억해요. 내 방에 들어온 기억이 없어요. 약간 무섭네요. 기억이 약간 그렇게 되는 게. 뭐 은하님이나 박하님은 있을까요? 저는 숙취도 없고 약간 주사도 없어서 이렇게 제가 한 경험은 없는데 제 진짜 친한 친구가 20살 됐을 때 네. 설기 친구들처럼 막 날아다녔던 거예요. 진짜로 막 술집 나가서 그 술집 있는 거리 막 뛰어다니고 막 길가에서 막 그런 걸 해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 아빠가 진짜 술을 못 하시고 또 한 잔만 마셔도 막 빨개지시고 바로 주무셔서 전 진짜 못 마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는 막 경계하면서 조심조심 마실 때라 저는 맨정신이었는데 친구는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길가에서 막 메롱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저는 전 진짜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가장 친한 친구니까 제가 얘 앞날이 너무 걱정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착하다. 너무 네. 착하다. 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저는 맨정신인데 친구는 막 진짜 처음 보는 그런 추태를 보여주니까 얘 앞으로 20살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거의 어머니신데. 약간 그래서 순간적으로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진짜. 그것 때문에 약간 충격을 먹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얌전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훈훈한. 훈훈하네요. 너무 네. 훈훈하네요. 셀프 미담 잘 들었고요. 셀프 미담. 아니 근데 진심으로 정말 너무 마음이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당시에. 근데 그 주위 친구들은 다 웃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막 날뛰는데 저는 울고 있으니까 다 얘네 뭐 하는 거냐고 막. 근데 제3자가 보면은 은하님도 취했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숙취에 관한 사연자님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사연자분께 도움이 될 만한 마지막 한마디,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패널분들의 따뜻한 조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만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템템부터 해볼까요? 네. 사연자분께 제가 도움이 되는 한마디를 드리자면 저도 사연자님이랑 같이 되게 술 잘 못하는데 술자리는 끼고 싶은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되고요. 술을 먹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거를 좀 더는 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만두님 한번. 저도 사연자님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숙취도 청춘이다. 명언인데요? 명언. 네, 그 숙취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과음을 할 수 있는 기회도 20대 초반에만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왜요요? 낭만적이어서 약간. 좀 나이 조금 더 먹고 좀 스케줄 많아지고 할 일 많아지다 보면은 과음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오니까 그냥 많이 겪고 많이 숙취
경험 가지시기를 감내해라. 이겨내라. 네. 네, 숙취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 박하님. 숙취가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원래 서툴다가 능숙해지면 사람이 조절을 할 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다음 은하님. 네, 오늘 고디바에서 했던 여러 꿀팁들 잘 기억하면서 덜 고생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직 1학년이지만 몸을 조금 챙기면서 재밌는 술자리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설기. 한마디 선물이라고 하니까 저도 한 문구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선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네, 건강한 음주 생활하세요. 공익 광고. 네. 이거 광고 아니에요? 네, 놀랐어요. 네, 약간 또 방송 끝무렵에 약간 또 재밌어지네요.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당금이 분들이 나눠주신 여러 팁들이 사연자분께 꼭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 어두운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 새내기가 되어 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이제 대학생활을 갓 시작하신 사연자님의 앞에 술자리가 아니어도 아주 즐거운 일이, 또 새롭고 근사한 일들이 마구 놓였기를 바라며 오늘의 고디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은하, DJ 찬이, 패널의 서혜기, 박하, 텐텐. 만두. 은하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